제가 오늘 발표자한 것은 이 AM OLED 구동 방법과 PMIC에 관한 건데 내용이 좀 많아서 이거 다 발표했을지 모르겠습니다. 주어진 시간 안에 최대한 발표해 보겠고요. 먼저 AM OLED를 전류 구동 방식으로 구현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시간이 나면 이제 PMIC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AM OLED는 지금 굉장히 핫 이슈죠. 지금 대형 화면으로 막 진화하는 단계에 있는데 여러 가지 장점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역시 문제점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뒤에 나오겠지만 여기 이런 형태의 구조라고 한다면 이 픽셀에 들어가는 이 소자들이 유니폼하지 않고 스레시홀드의 그 변화와 또 이 다이오드 자체도 에이징 효과도 있을 뿐 아니라 라인 쪽의 매스 캐패시턴스가 이 구동을 이제 어렵게 하는 문제가 돼요. 왜냐하면 이 커런트가 굉장히 작은 커런트를 요구하기 때문에 나노암페어도기 때문에 이 캐패시턴스를 충전하면서 이걸 구동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전류 구동이 현시화되어 있지 않아요. 어려워서. 현재는 볼티지 구동을 쓰는데 이 볼티지 구동을 써서는 이 정확한 커런트를 구동할 수가 없죠. 그래서 정확한 구동이 안 되는 겁니다. 지금 현재 정확한 구동이 안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정확한 구동을 하면서 빠른 속도로 정확하게 할 수 있겠느냐 이런 것들이 변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문제에 대해서 이제 저희가 연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구동 방법은 지금 보면은 이렇게 디지털 방식, 아날로그 방식, 피드백, 하이브리드 이런 여러 가지 방식들이 있어요.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여기 이제 스레시홀드 볼티지 변화라든지 모빌리티, 보상, 그 다음에 스피드 문제, 애큐러시 문제, 루미너스 유니포미티 문제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아날로그 커런트 방식이 제일 좋은데 단 스피드가 느려요. 빠른 속도를 할 수 없다는 것. 그래서 이제 아날로그 볼티지 방식을 많이 쓰고요. 그런데 이걸 커런트 피드백 방식으로 쓰게 되면 이게 어느 정도 스피드를 보완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 방식을 연구를 하고 좀 더 발전된 방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커런트 구동 방식인데 좀 전문적인 얘기가 나오는데 이게 좀 어떨지 모르겠는데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픽셀이라고 하면은 이 픽셀에가 원하는 커런트를 기입을 해야 돼요. 원하는 커런트를 공급하기 위해서 이 데이터 커런트가 있거든요. 데이터 커런트 공급되면 이 커런트가 여기에 공급되기를 바라는데 이 구동은 이제 볼티지로 구동을 하게 되기 때문에 픽셀이 흐르는 커런트를 정확히 얼마인지 알기 위해서는 피드백을 받아야 돼요. 이렇게 그런 센싱을 받아서 비교를 해서 에러가 미니멈이 되도록 이 볼티지를 구동해주는 이런 방식을 이제 쓰는 거죠. 이게 피드백 방식인데 이게 잘 안 보이는데 이거 더 좋은 거 없습니까? 이거 혹시 포인터 잘 안 보이죠, 그죠? 네. 여기 보면은 자 이런 좀 더 자세히 이제 그린 건데 여기 이제 이런 라인의 페리스도 굉장히 커요. 이게 이것 때문에 이제 구동이 잘 안 되죠. 또 피드백 받는 라인의 페리스도 상당히 크고 그러면 이런 것들이 이제 존재하면서 스피드를 빠르게 하려면 이 드라이빙하는 임피던스가 굉장히 작아야 돼요. 또 센싱하는 임피던스도 작아야 되고 그래서 이쪽의 임피던스를 최소로 줄여줘야지 여기 생기는 폴만 나타나는 것이지 임피던스가 크게 되면 더 낮은 폴이 생기기 때문에 안 되죠. 그리고 여기서는 또 데이터 커런트를 공급할 때 들어오는 커런트와 다이렉트로 비교할 수 있는 형태의 구조가 되어야 되죠. 만약에 미러 같은 걸 써서 구동한다면 애큐러시가 안 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형태의 구조를 가지게 되는데 임피던스 낮추는 구조들이죠. 여기 폴이 하나 있고 여기 폴이 있고 여기 폴이 있어요. 도미넌 폴이 있죠. 폴이 3개가 있는 피드백 시스템이 되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빠르게 구동하느냐 하는 것이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 구동하에 있어서 지금 보면은 커런트가 작을 때와 클 때 작다는 것은 나노암페어도의 커런트예요. 크다는 것은 수 마이크로암페어도 커런트고 그럼 전류가 달라지기 때문에 게인도 바뀌고 밴드위스도 달라지죠. 그래서 이게 커런트가 작을 때 루프가 이런 특성을 가지게 되고 전류가 클 때는 이런 특성을 가지게 돼요.
그렇게 되면 여기 이게 루프 게인인데 루프 게인 유니티 게인 밴드위스 요 밴드위스가 요게 이제 문제가 되는데 밴드위스가 낮으면 이제 구동 커런트를 집어넣을 때 이러한 형태로 느리게 올라가게 되고 밴드위스가 높으면 좀 빨리 올라가죠. 그 원하는 시간 내에 구동하기 위해서는 요거들은 미니멈 밴드위스가 얼마보다 커야 된다 하는 조건이 만족이 돼야겠죠. 그걸로부터 여기 보면 밴드위스가 여기 오메가 메인 밴드위스보다 높은 쪽에 이쪽에서 이제 이 크로싱 해야지 속도를 만족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 작은 커런트 속도를 만족할 수 없거든요. 그럼 이걸 이쪽으로 올려야 돼요, 밴드위스를. 그렇다고 하면 오메가 P1의 위치를 우리가 어댑티브하게 바꿔야 돼요. 그래서 이 데이터 커런트에 따라서 어댑티브하게 폴 위치를 바꿈으로써 밴드위스를 최대한 위쪽으로 올려서 미니멈 밴드위스보다 높은 쪽으로 올라가도록 어댑티브하게 보상해주면 가능할 수 있겠다 하는 얘기죠. 그래서 이게 그림을 보인 건데 이게 보상 회로를 보이는 캐패시터를 변화시키는 건데 이 보상 캐패시터가 이제 세로축에 의미하고 있고 가로축이 데이터 커런트예요. 데이터 커런트가 10나노앰페어부터 1마이크로앰페어까지 쭉 변할 때 이 보상 캐패시터를 이제 변화시켜야 되는데 지금 이 보상 캐패시터를 크게 할수록 이쪽 영역에서는 이 룹이 굉장히 스테이블해요. 언스테이블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보상 캐패시터를 줄이게 되면 이게 이제 언스테이블한 영역에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이게 지금 보상 캐패시터 데이터 커런트 대비 스피드를 만족하기 위한 미니멈 밴드위스 플러스를 그리게 되면 이 밴드위스보다 캐패시터 큰 쪽에 가게 되면 스피드를 만족시키지 못하기 때문에 스테이블하지만 안 되겠다. 이보다 더 작은 영역으로 내려가야 되고 C를 점점 줄이다 보면 이거보다 더 작은 내력으로 내게 되면 페이스 마진이 나빠져요. 그래서 언스테이블하기 때문에 또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언스테이블한 영역을 스테이블하게 만들고 미니멈 밴드위스를 만족시키는 이 영역 내에서 C가 존재하도록 셀렉션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스피드가 빠를수록 좋기 때문에 이 페이스 바운더리 맞는 쪽, 이쪽 근처에서 C를 셀렉션 해주면 스피드를 가장 빠르게 얻을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이 C들을 데이터 커런트 대비 C를 셀렉션하는 이 것들을 바꿔주게 되면 우리가 원하는 스피드를 만족하면서 굉장히 낮은 커런트부터 큰 커런트까지 빠른 속도를 얻는 구동 방법이 가능하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지금 이 보이면은 지금 그렇게 해서 이 구성한 방법이 이거예요. 그래서 지금 커런트가 작을 때, 클 때 전 영역에서 전부 이쪽으로 떨어지고 있죠. 10나노앰페어부터 2.5 마이크로앰페어 전 영역에서 밴드위스가 미니멈 밴드위스보다 높은 쪽으로 올라오게끔 설계가 가능하다. 그런 얘기죠. 이렇게 해줌으로써 전류 구동 방식이 고속으로 될 수 있다 이거죠. 커런트가 작은 데서 큰 영역까지. 그거를 이제 저희가 보여줬어요. 그래서 이 10나노앰페어부터 2.5 마이크로앰페어까지 8마이크로세컨 내에 이게 세트다운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디자인 함으로써. 그 다음에, 예. 근데 이제 이 방식은 지금 고동 라인과 피드백 라인이 두 개가 분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 이제 패널의 구조가 좀 복잡해지는 문제가 있죠. 그래서 그거를 좀 다른 방식으로 해보자. 다른 구조를 또 저희가 연구했습니다. 이건 뭐냐면, 자, 데이터 커런트를 이 픽셀에 여기 다이오드에 흘리고 싶어요. 여기 저장했다가 이제 흘리는 건데, 데이터 커런트 여기에 이제 흘리고 싶은데, 문제는 이 라인 캡을 어떻게 이걸 없앨 수 있느냐. 그게 문제죠. 그럼 여기 작은 커런트 흐르면 이게 전부 여기 충전하다가 여기 흐를 수가 없게 돼요. 전류가 작게 되면. 그래서 이 차지, 이걸 없애기 위해서 트랜지언트 커런트 컨트롤이라는 이 부분이 있어서 여기에 이 차지에 해당되는 전류 공급해 줌으로써 이 캐패시터는 이 트랜지언트 커런트가 공급하고 데이터 커런트는 여기만 공급하는 그런 방법을 생각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지금 두 번째 이런 아이디어입니다. 그래서 이 구조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즉 무슨 얘기냐면 데이터 커런트가 여기서 오게 되고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 보면 이 데이터 커런트에 맞는 전압이 여기서 공급되면 이 트랜지스터 두 개가 이쪽 라인과 이쪽 라인을 공급하는데 이 두 라인은 서로 인접한 데이터 라인이에요. 두 개 바로. 그래서 이쪽 데이터 라인은 이건 꺼져 있죠. 꺼져 있고 이쪽 데이터 라인에 내가 지금 커런트를 공급하고 싶은 거예요. 그럼 이게 꺼져 있는 상태에서 이쪽 데이터 라인에 페러스 캡이 존재하고 있거든요. 이 캡은 바로 인접 데이터 라인이기 때문에 바로 이 두 캡이 별로 차이가 안 날 거예요. 거의 비슷한 값을 가지게 되죠. 그래서 그렇다면 여기 전압이 들어 올려질 때 여기 흐르는 커런트와 이 커런트 보면 똑같이 전압이 똑같이 공급되기 때문에 이쪽 데이터 라인에 흐르는 커런트는 이 C만 충전하는 커런트만 흐르게 되죠. 따라서 이 커런트에 두들려서 이쪽으로 가져오게 된다면
이 C를 충전하는 커런트가 되돌려서 이쪽으로 오기 때문에 이 커런트가 돌아와서 이 캐패시터를 충전하게 되고 이 데이터 커런트는 라인 이쪽에만 전류를 공급하게 할 수 있다. 그런 얘기죠. 그죠? 그러면 이 페레스트 캐패시턴스 충전 커런트를 걱정할 필요가 없이 데이터 커런트를 바로 여기 공급해 줄 수 있기 때문에 작은 커런트를 빠른 속도로 구동하는 것이 가능하겠다. 이건 피드백 방법이 아니죠. 조금 특별한 방법이죠. 그래서 이거를 함에 있어서 그렇다면 이제 이쪽 라인을 하나 썼다면 바로 인접 두 라인을 서로 크로싱 하면서 페이스를 체인지 해주면 이쪽 라인과 이쪽 라인 번갈아서 공급하는 게 가능하다는 거죠. 그 드라이브 하나 가지고 투 라인을 공급할 수 있다는 거죠. 타임 멀티플렉싱 하게 되면 그렇게 되는 거죠. 이거는 이제 우리가 그 에뮬레이션 하기 위해서 디스플레이의 패널을 RC 모델로 바꿔가면서 패널 특성에 따라서 이제 이런 거 시뮬레이션 통해 가지고 이제 검증하기 위한 그런 것들을 칩으로 이제 만들었고요. 그래서 이것들을 두 개의 라인을 가지고 이제 실험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구조는 이렇게 되어 있고요. 컨트롤, 타임 컨트롤부터 커런트가 들어오면 여기 커런트 덱이 있고, 커런트 덱이 주어진 이 커맨드를 받아서 여기 이제 드라이버가 있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페이스 익스체인지를 통해 가지고 디스플레이 패널에 공급되는 이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문제가 어떤 게 있냐면, 지금 여기 이렇게 두 개가 이렇게 위로 올라가는 패스 때문에 이쪽에 네거티브 피드백이 걸려 있다면 이렇게 올라가는 패스는 포지티브 피드백이 걸려 있어요. 그래서 네거티브 피드백과 포지티브 피드백이 공존하고 있는 회로예요. 만약에 포지티브 피드백이 도미넌트하면 이건 워킹하지 않죠. 언스테이블하기 때문에. 네거티브 피드백이 도미넌트 해야 돼요. 그래서 두 개의 루프를 어널리시스 해보면 이런 형태가 나오는데, 두 개가 공존할 때 전체 루프 게인을 구하면 이런 형태가 되고, 이 전체 루프 게인이 지로 디보다 낮은 쪽으로 가도록 디자인해야지 이 루프가 스테이블하다는 거죠. 아니면 언스테이블하기 때문에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런 형태로 폴과 제로 포지션을 찾아서 해보면은 이 지로 디비 이하로 떨어지도록 디자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구현해보면은, 예, 두 개를, 예, 아니야, 이거 됐습니다, 이거. 비슷한데, 예. 그래서 이렇게 되면 이제 이것도, 보면 이제 5마이크로, 10마이크로, 15마이크로 세컨에 20나노부터 2마이크로암페어까지 구동이 가능한 거, 굉장히 작은 커런트, 큰 커런트까지 구동이 가능한데, 에러를 보면 이제 5나노암페어 이내로 전 데이터 영역에서 구동이 가능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TCF 지금 보이는 그런 구도 방식을 조금 더 개선한 방식을 저희가 또 연구를 했는데요. 푸시풀 방식인데, 자, 이것은 뭐냐면, 지금 이런 구조는 전류를 위에서 공급하는 건 가능해요. 소싱은 가능하지만 싱킹은 가능하지 않아요. 이 구조 자체는. 그리고 또 지금 보다시피 두 개의 피드백이 같이 공존하기 때문에 스테이블 해야 되기 때문에 전류 레벨에 따라서 어떤 영역에서 스테이블하지만 다른 영역에서 언스테이블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 루프 게인 컨트롤 파트가 추가가 됐고요. 그 다음에 싱크 커런트를 뽑아내는 것도 가능한 그런 구조를 추가해가지고 푸시풀도 되지만 푸시도 가능한 푸시풀 구동 방식을 저희가 또 개발했어요. 그래서 이 구조가 이제 이런 형태의 구조인데 조금 복잡하죠. 그래서 실제적인 구조가 이런 형태를 가지고 있는데, 이것도 이제 에뮬레이션 통해서 저희가 이제 검증한 표를 보여준 거고요. 자, 여기서 먼저 이 포지티브 루프 게인이 어떤 효과가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한번 살펴보기로 하죠. 여기 보면은, 이게 지금 포지티브 피드백 게인과 네거티브 피드백 게인 이런 형태고, 둘을 더해주는 게 전체 오버를 피드백 게인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굉장히 이렇게 좀 파악되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것들은 이쪽에 이 게인을 컨트롤하면은 이 부분을 제로 디 이하에서 파이널하게 여러 가지 단계로 컨트롤할 수 있죠. 이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이 부분이 트랜지션 특성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걸 저희가 이제 알 수 있었고요. 그래서 이제 이 포지티브 게인 컨트롤을 안 할 때, 컨트롤 할 때 전류가 이제 1마이크로에서 5마이크로암피어 사이에서 흘릴 때 컨트롤하면 이렇게 깨끗하게 올라가는데, 컨트롤하지 않으면 이렇게 됨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또 하나는 그 소싱이 가능하지만 싱킹이 가능하게 만들어두기 때문에 이 싱크 커런트를 컨트롤하는 방법을 또 추가를 했고요. 자, 이걸로부터 이제 싱크를 딕션하는 회로고, 싱크 커런트를 제어해주는 회로를 쓰게 되면, 이건 제어하지 않았을 때 이렇게 이제 제어가 안 되는 데 비해서, 이거는 컨트롤 싱크를 집어넣었을 때
이 프리차징 볼티지를 0.4에서 0.8V까지는 똑같고 뭐 1V 이쯤 좀 벗어나지만 이렇게 작은 영역으로 해주게 되면 굉장히 빠른 그 컨트롤이 가능하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었고요. 그래서 이렇게 함으로써 푸시와 풀 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4.98 마이크로암페어부터 20나노 작은 커런트를 공급하는데도 굉장히 빠른 속도로 6 마이크로세컨드 이내에 세틀링이 가능한 걸 볼 수가 있고요. 또 20나노암페어를 공급하다가 5 마이크로암페어를 공급한다 하더라도 6 마이크로세컨드에 갑자기 올라가는 로우 커런트에서 하이 커런트로 공급하거나 하이 커런트, 로우 커런트로 내려가거나 두 개 다 굉장히 빠른 속도로 구동이 가능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커런트 구동이 가능하다 하는 것을 저희가 보여드렸고요. 네, 그래서 가능한데 이것이 아직까지 그 상용화는 안 돼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이쪽 AMOLED 디스플레이에서는 삼성 SMD가 이제 가장 앞서가는데 그 회사에서는 커런트 구동 방식을 처음부터 가능하지 않다라고 생각하고 포기를 했어요. 볼티지 구동 방식으로만 연구를 계속했는데 저희가 이것이 가능하다 하는 것을 말해줘도 잘 믿지를 않아요. 아직까지. 지금 이제 이 방식을 저희가 말씀드렸고 이것 조금 더 발전된 방식에 대해서 또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미지 스킹 문제가 또 하나 더 있는데 이게 무슨 뭐냐면 그 다이오드가 LED가 에이징 효과가 있어요. 처음에 켰을 때와 시간 지나면서 그 성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처음에 이제 빛이 이렇게 이런 이미지를 내가 이제 이게 뒤로 이런 이미지를 처음에 디스플레이를 좀 한참 하다가 조금 이제 오랫동안 놔둬야죠. 잠깐은 아니고 오랫동안 놔두다가 끈 다음에 다시 그 다음에 스위치 키면은 아무것도 나오지 말아야 할 상황에서 이런 이미지가 묻어서 나오는 거죠. 이 과거의 이미지가 이쪽에 그대로 기억돼서 나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이오드가 어떤 것들은 열화가 된 그 양이 다르기 때문에 그 현상이 나타나서 여기 이런 자국이 남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없애야 되는 것이 이제 큰 문제가 돼요. 에이징 효과를 없애는 것이 중요한 문제가 되죠. 또 마찬가지로 화이트가 나오다가 그 RGB가 그린이 에이징 효과가 달라지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게 되면 이런 형태로 바뀌게 돼요. 이런 마젠타가 나와야 되는데 다크 레드가 나온다든가 컬러가 바뀌게 되죠.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TV에 장시간 사용하는 TV에는 사용할 수가 없다. 그래서 이미 스킨 보상을 해야 된다.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상하기 위해서 이 다이오드 특성이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검출해놔야 돼요. 여러가 얼마나 되는지를 찾아내야지 이제 보상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보상하기 위해서 전류를 흘리면서, 이 커런트를 흘리면서 이 다이오드 전압을 ADC로 센스해가지고 이 다이오드 전압이 얼마큼 바뀌었는지를 검출함으로써 보상기를 돌려가지고 보상하는 그런 방법을 사용하는 거죠. 여기 보면 이제 가로축이 다이오드 전압인데 세로축이 커런트고 이 특성이 처음에 이렇게 나오던 특성이 빨간색으로 바뀌는 거예요. 이렇게 밀려가지고 다이오드가 특성이 바뀌어가지고 그래서 이거를 이제 보상해 주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할 거냐? 기존의 보상 방법에서는 지금 이게 정확히 잘 되고 있지 않은데 볼티지 구동 방법으로 나와 있는 게 별도의 큰 전류를 흘리면서 그러면서 전압을 센스해서 보상하려고 하는 방법을 쓰는데 그렇게 되면 이 전류를 흘리면서 또 열화도 가속화되게 되고 또 이 메모리도 상당히 커지고 시간도 오래 걸리고 그런 단점들이 있었는데 저희는 전류를 구동하기 때문에 리얼타임 커런트를 구동하기 때문에 작은 데이터 전류에서도 바로 전압을 센스할 수 있고 그러면서 이거 보상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리얼타임이고 이건 긴 다른 별도의 시간을 줘야 되고 그러니까 이 메모리도 작아지고 열화 가속도 안 되고 굉장히 좋은 이미지 스킨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저희가 그 아까 보여드린 TCF 드라이버를 써가지고 이 데이터 전류를 공급하면서 이거를 ADC를 센스해서 가져와서 여기서 이제 보상 처리해서 구동해 주는 것이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고 또 조금 더 발전된 방식을 생각한다면 앞에서 보여드린 구동 방식과 좀 다른 방식인데 하이브리드 데이터 드라이브라는 방식을 또 생각할 수가 있어요. 이 방식은 뭐냐면 이 여기에 커런트를 공급하는 것이 목적인데 커런트만 처음부터 공급하면 속도가 느려서 안 되죠. 그래서 앞에 여러 가지 방법을 이제 제안했죠. 그런데 그러지 말고 볼티지 구동으로 이 커런트를 대충 흘릴 수 있을 어떤 전압을 먼저 인가해가지고 전압 구동을 먼저 해서 이거를 빨리 그 페르스케이블을 충전해서 올라가게끔 만들어주고 그럼 전압을 구동했기 때문에 전류는 정확하지 않거든요. 그럼 이걸 끊어주고 커런트를 그 다음에 인가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전압 구동으로 대충 전압을 잡아주고 커런트를 구동해주면 그 다음에 이제 정확한 커런트로 픽셀이 구동이 되겠죠. 구동이 되고 있는 상태에서 ADS를 통해서 전압을 센스해 온다면 여러 상태를 판별해서 여기서 보상해서 다시 구동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볼티지 구동과 똑같은 스피드를 가지면서 실제적인 커런트 구동과 같은 효과가 있기 때문에 커런트 구동의 애큐러시를 가지면서 볼티지 구동의 스피드를 동시에 다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여러 보상까지 할 수 있는 방법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방식을 또 저희가 연구를 했고요. 그래서 이제 구조를 보게 되면 커런트 액을 가지고 볼티지를 구현하는 방법이에요. 구현해서 지금 이걸로 공급하다가 이걸로 공급하고 샘플링을 하고 그런 방식인데 예를 들어서 이제 볼티지를 구현하는 이렇게 간단하게 구현할 수가 있어요. 볼티지도. 왜냐하면 픽셀이 많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복잡해지면 구현할 수가 없거든요. 아이디어가 아무리 좋아도 복잡하면 구현이 안 되죠. 그래서 간단하게 구현하는 방법을 보인 거고요. 그래서 지금 이걸로 이제 커런트 덱으로 이제 공급할 때 나갈 때 그때 그 다이오드의 전압을 센스에 와서 그래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보상된 커런트를 다시 공급해주는 이런 방식으로 이제 우리가 이미 스킨 보상을 할 수 있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구동할 때 속도를 보인 건데 지금 이제 5마이크로세컨드 내에 1마이크로에서 5마이크로암페어까지 굉장히 빠른 속도로 구동이 되고 그럴 수 있죠. 그러면 전류가 클 때는 뭐 이건 속도가 문제가 안 되죠. 문제는 작을 때가 문제인데 5나노암페어부터 40나노암페어까지 작은 커런트에도 역시 5마이크로세컨드 내에 구동이 될 수 있을 것을 보여주고 있죠. 그죠? 그래서 정확한 커런트를 구동하면서도 굉장히 빠른 속도로 구동이 가능하다. 그죠? 그러면서 역시 이 다이오드의 그 디그레데이션을 보상할 수 있는 이미지 보상까지 한꺼번에 이룰 수 있다 하는 이런 방식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지금 저희가 이런 아이디어로 삼성 SMD하고 과제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드디어 거기를 습득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 방법으로 그쪽에서 고민하고 있는 문제를 해결해 주기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까지 이제 말씀드렸는데 이건 이제 그 보상 방법을 보인 거고요.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것은 이 AM 원리디 구동 방법, 피드백 구동 방법과 트랜지션 커런트 피드백 방법이 있고 또 이제 이미지 스티킹 보상 방법까지 가능한 방법이 있다. 전류 구동이 가능하다 하는 것을 제가 이제 말씀드린 겁니다. 이거는 아직까지도 어느 누구도 구현한 적이 없는 그런 방법이에요. 아무도 그 논문으로도 발표하지 않은 그런 방법을 저희가 지금 연구했던 내용을 발표드린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PMIC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릴게요. PMIC는 지금 아시다시피 뭐 굉장히 핫 이슈가 되고 있죠. 저희가 이번에 여기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그 여러 가지 중에서 싱글 인덕터 멀티플 아웃풋, CMO라고 하는 이런 방법에 대해서 이거는 아직까지 상용화되어 있지 않은 방법이에요. 아직까지. 그래서 이 방법에 대해서 저희가 조금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왜 그 멀티플 서플라이가 필요하냐? 블록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것들은 서플라이 전압이 다 달라야 돼요. 휴대폰만 해도 서플라이 전압이 뭐 한 10개는 되거든요. 그거 다 다른 전압이 필요해요. 또 AMOLE도 역시 RGB 공표주는 전압이 다 달라야 되죠. 인터널 서플라이 전압 달라야 되고 최소한 뭐 5-10개의 전압은 필요하죠. 그리고 또 디지털 히로라든지 이런 데서도 또 파워로 전압을 바꿔야 돼요. 파워 줄이기 위해서 높였다 낮췄다 뭐 그런 스케줄링이 필요하죠. 그래서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여러 가지 멀티플 칩이 볼티지가 필요한 그런 어플리케이션이 많은데 그걸 얻기 위해서 기존 방법은 입력 전압을 부습 전압을 올린 다음에 LDO를 쭉 쓰는 거예요. LDO 숫자만큼 뭐 10개면 10개 쓰는 거죠. 이렇게 전압을 넣는 방법인데 이렇게 해서 되긴 되지만 지금 현재 이제 우리 쓰고 있는 휴대폰 뭐 이런 것들이 전부 이렇게 하고 있죠. 이거는 LDO들을 쓰기 때문에 효율이 나빠요. 효율이 굉장히 중요하죠. 지금 그죠? 그래서 칩에서 효율을 줄이기 위해서 엄청 애를 쓰는데 여기서 효율을 까먹으면 문제가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것들을 안 쓰면서 이 LDO를 안 쓰고 여러 전압을 얻을 수 있다면 그 방법이 더 좋지 않겠는가. 그래서 저희가 이제 CMO에 대해서 연구를 했어요. 예를 들어서 아웃풋이 하나 있고 두 개 있다면 별개의 서플라이를 이용해서 두 개의 별도의 서플라이를 쓰면 물론 당연히 얻어지겠죠. 그러면 이거 인덕터들이 벌키하기 때문에 우리가 구현하기 어렵게 되죠. 그럼 인덕터 하나만 써가지고 출력을 두 개 얻는다. 두 개뿐 아니라 여러 개 쭉 얻을 수 있죠. 얻는다면 편하지 않겠는가 훨씬. 그죠? 그렇게 되면
컴팩트하게 만들 수가 있겠고, 그리고 또 이게 당연히 아웃풋이 많을수록 코스트 이펙티브한 솔루션이 되겠죠. 근데 이것들을 이렇게 멀티파운션 끄집어내면 좋은데 그것들이 기존에 안 되어 있던 이유는 컨트롤이 어렵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CMO는 컨트롤의 핵심이 되는 거예요. 컨트롤을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여러 가지 컨트롤 방법에 대해서 지금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자, 기존에 배터리가 있다. 그럼 이걸로부터 지금 출력이 하나 있고 두 개 있다. 그러면 여기서 그 배터리에서 에너지를 가져다가 여기 공급해주고, 또 그 다음 거 받아다 공급해주고, 또 여러 개 있으면 여러 개 다 공급해주고 하면 좋은데, 그렇게 하면은 그게 잘 안 돼요. 이 컨트롤이 복잡해지고, 이것들이 너무 복잡해지고, 그리고 이 타임 슬롯을 잘라서 이렇게 재우기가 상당히 이제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이 방식은 별로 좋은 방법이 아니고, 그럼 한 번에 에너지를 다 받아서 여기서 하나 넣고 두 개 넣고 필요한 만큼만 공급해주고, 또 필요한 만큼 받아서 이렇게 쭉 공급해주면 되는데, 문제는 이것들이 얼마나 에너지를 필요하냐를 미리 알아야지 이 양을 받아올 수가 있죠. 그죠? 이렇게 재우려고 하면 이것들이 총 에너지를 얼마나 필요한지를 미리 알아서 여기다 미리 받아오는, 이걸 얼마큼 받을 거냐? 그걸 우리가 그걸 알 수 있어야지 받아가지고 이렇게 넣을 수가 있는 거죠. 그죠? 이렇게 넣는 것도, 이것도 이렇게 간단해 보이지만 사실은 간단한 게 아닌 게, 아웃풋 하나하나가 서로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레귤레이션에, 크로스 레귤레이션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게 간단한 문제는 아니에요. 그래서 이 방법을 저희가 선택을 하되, 기존에 이제 이런 이 PI 컨트롤, 이 컨트롤 룹이 있는데, 이런 컨트롤 룹이 복잡하게 들어가서는 이걸 구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어떤 방법을 했냐면은, 자, 이게 아웃풋이 이게 4개가 있다. 그러면은 4개를 제어하는데, 출력을 각각 제어하는데 컨트롤러가 있어요. 있는데, 컨트롤러 1, 2, 3, 4. 근데 이 앞에 이 1, 2, 3는, 이거는 이 출력 전압이 높은 이다 봐가지고, 그거를 바로 알아낼 수 있는 컴패레터예요, 이것들은. 컴패레터고, 요 맨 아래 아웃풋 거, 요것만 LOM프 컨트롤러예요. 요것만 앞에 보이는 컨트롤러 같은 거고, 요 앞에 거는 굉장히 심플한 컴패레터예요. 그래서 이건 출력이 높으면 그냥 무조건 끄는 거예요. 여기서 좀 첫 번째 아웃풋이, 여기 에너지가, 여기 공급되는 양을 표시하는데, 첫 번째 아웃풋 에너지를 받으면 이 컴패레터를 비교해가지고 난 충분히 받았다. 이게 로우로 떨어지면 바로 다음 걸 공급하고, 여기 받은 다음에 그 다음 거 넘어가고, 꺼지면 그 다음 거 넘어가고, 꺼지면 그 다음 거 넘어가고. 근데 맨 마지막 거 넘어갈 때, 이걸 여기 출력 전압을 보고서, 이거 에너지를 넣어도 이 출력이 안 올라간다. 그러면 이 처음에 받아온 양이 적으니까 더 많이 받아야 돼. 이 트랜스 여는 기간이죠. 열면 여기 에너지가 빌드업 되는데, 요 여는 기간을 얼마나 할 것이냐. 맨 아웃풋 출력을 보면 이쪽 전압이 낮아지는지 높아지는지를 보면, 여기서 이 에너지를 빌드업 해가지고 받아오는 에너지 양을 처음에 충분히 받았는지 덜 받았는지를 알 수 있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 맨 끝에 것만 보게 되면, 이것만 피드백 컨트롤하게 되면, 나머지 에너지를 공급하는 양보다 받아간 다음에 여기서 가져가면 되기 때문에 빌드업하는 양을 컨트롤할 수 있다. 그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 컴패레터를 가지고 출력을 제어한다는 개념이 지금까지 없었던 새로운 개념이에요. 저희가 이제 제안한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런 형태의 구조로 이제 구현할 수 있고, 그렇게 해서 이제 칩을 동작을 시켜보니까 동작이 잘 돼요. 그래서 멀티 아웃풋이 쭉 나오는 걸 볼 수 있었고요. 그리고 그다음에 이게 쭉 나오는데, 지금 아웃풋이 1, 2, 3, 4 마이너스 전압까지 쭉 컨트롤이 잘 되는 걸 볼 수 있고, 효율은 조금 나쁜데, 이거는 지금 CMO이기 때문에 조금 나쁜 면도 있고, 저희가 옵티마이즈 안 했기 때문에 조금 나빠요. 근데 좀 옵티마이즈 하면 더 좋아질 수가 있죠, 지금. 그리고 지금처럼 이제 플러스 전원만 하는 게 아니라 마이너스 전원까지, 이 플러스와 마이너스 전원을 별도로 얻을 수도 있지만, 한꺼번에 얻는 방법이 이제 여기 있어요. 그래서 한꺼번에 마이너스 전원까지 구현할 수가 있다. 그래가지고 이제 플러스 전원, 마이너스 전원을 얻는 방법도 저희가 이제 또 보여줬고요. 문제는 여기서도 지금 플러스 전원은 컴패레터 제어하고, 마이너스 전원은 이제 컨트롤을 제어하는데, 컴패레터를 그냥 썼더니 문제가 생겨요. 왜냐하면 스위칭하기 때문에 노이즈가 중간에 막 튀거든요. 그럼 컴패레터가 노이즈 받아가지고 그냥 오동작 해버리면, 이제 클럭에서 한 사이클 빼먹기도 하고, 리플이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좀 랜덤하게 보이기 때문에, 컴패레터 디자인을 평범한 컴패레터 써서는 안 된다는 거죠. 특별한 컴패레터를 써야 된다는 거죠. 어떻게 쓰느냐? 여기 보면 이제 컴패레터에다가 트라이앵글을 일부러 집어넣고, 조금 집어넣고, 그걸로 컴퓨한 다음에
그러면 트라이앵글러가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노이즈가 타는 것보다 이 신호가 왔다 갔다 하니까 이것 때문에 노이즈를 배제하면서 이렇게 컨트롤할 수 있어요. 그 대신에 이 트라이앵글러 들어가게 되면 우리가 원하는 정확한 전압이 컨트롤이 안 되거든요. 그건 별도의 인테그레이터 룹을 통해서 그걸 보상하는 룹이 하나 더 들어가서 이건 제가 모디파이드 컴퓨레이터 컨트롤 해가지고 이런 특별한 형태의 컴퓨레이터를 만들어서 CMO에 적용함으로써 그 멀티 아웃풋을 컨트롤할 수 있었다는 거죠.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저희가 이 실험을 해서 이제 잘 얻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또 더 나아가서 프리필링 커런트 모드 컨트롤이라는 방법이 있는데 이건 뭐냐면 기존의 방법은 이 전압을 컨트롤하거나 그런 커런트를 가지고 컨트롤하거나 볼티지를 컨트롤하는 것을 볼티지 모드 컨트롤 또 커런트를 가지고 컨트롤하는 것을 커런트 모드 컨트롤이라고 표현하죠. 근데 커런트 모드 컨트롤이 조금 더 많이 쓰이는 방법이긴 하지만 둘 다 이제 쓰이는 방법이에요. 그런데 이 방법들은 이 컨트롤 컴펜세이터가 상당히 복잡한 문제가 있어요. 이 디자인이 어렵죠. 근데 저희는 이 프리필링 커런트 센스에서 이게 에너지를 공급하고 나서 나머지 돌리기 때문에 이 돌아가는 커런트가 얼마인지를 알 수 있다면 이 에너지를 충분히 빌드업했는지 에너지가 빌드업이 부족한지 그걸 알 수 있다는 거죠. 프리필링 커런트를 레귤레이션 해주게 되면 이것만 레귤레이션 해주게 되면 이 빌드업하는 에너지 양을 내가 컨트롤할 수 있으니까 출력 전압은 그냥 컴퓨터로 제어하자 이거죠. 그러면 컴퓨터로 제어한다면 다이내믹스가 거의 없기 때문에 그 캐패시터라든지 인덕터의 다이내믹스를 고려할 필요가 없게 되는 장점이 있어요. 컨트롤이 굉장히 간단해지는 장점이 있죠. 무슨 얘기냐면 볼티지 컨트롤은 L과 C의 다이내믹스가 다 나타나서 이게 세컨드 오더죠. 그 컴펜세이터가 복잡해져요. 커런트 모드는 L이 없어지고 C만 나타나요. 왜냐하면 커런트를 컨트롤하기 때문에 인덕터가 무시가 되는 거거든요. 캐패시터 다이내믹스는 고려해야 되죠. 그 대신에 이것은 또 로드 레인지가 넓으면 컨트롤이 어려워지는 문제점이 있어요. 지금 커런트 모드 컨트롤은 로드 인디펜던트 컨트롤이에요. 이런 L과 C의 다이내믹스가 사라져요. 그래서 이거 간단히 할 수 있는데 다른 단점이 조금 있긴 하죠. 그래서 이거를 보완하기 위한 다른 또 방법을 제가 또 제안했어요. 이게 이제 멀티플 아웃풋을 제어하기 위한 방법이고요. 그래서 이렇게 제어함으로써 제어하는 것이 가능하다 하는 걸 제가 실험을 통해서 보여줄 수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방법인데 이거는 그 베스트웰 커런트 컨트롤 방법인데 앞에 보여준 커런트 방법보다 조금 다른 형태인데 이거는 어디셔널 출력을 하나 더 끄집어내서 이건 다른 출력이 쭉 있다고 하면 다른 출력 말고 추가적인 출력 하나 더 끄집어내서 이쪽 전압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내가 지금 출력으로 사용하는 그 출력은 아닌데 별도의 컨트롤을 위한 별도의 출력을 하나 더 끄집어내서 이쪽에 전압을 레귤레이션 해줌으로써 그 이 에너지 인덕터에 그 빌드업되는 에너지를 내가 적절히 했는지 안 했는지를 판단한다는 거죠.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컴퓨터를 컨트롤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역시 로드 인디펜던트 컨트롤이 가능한 방법이에요. 이렇게 제어해줘도 역시 가능하고요. 그렇게 해서 이것도 역시 아웃풋을 여러 개 이제 끄집어내서 이것들을 제어하는 것이 가능한 것을 저희가 볼 수 있었고요. 그래서 이제 이것들이 이제 각각 트랜지스터 파워를 공급하는 모양을 보여주고 있고, 예. 그다음에 이제 실험을 화형 보여주고 있는데 이것도 동작이 잘 됨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건 뭐냐면 제로 오더 컨트롤 방법인데 앞에 두 가지는 프리필링 커런트 컨트롤 방법과 지금 보여드린 베스트웰 커런트 컨트롤, 그건 베스트웰 커런트 컨트롤 출력을 또 하나 끄집어내야 된다는 단점이 있고, 프리필링 커런트는 거기에 프리필링 커런트가 좀 흐르기 때문에 로스가 좀 효율이 좀 떨어지는 단점이 있는데 그 두 가지의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이런 방법을 또 제안했죠. 여기에 지금 보면 출력을 제어하는데 여기다가 그 트라이앵글러를 조그만 거 집어넣는 거예요. 이걸 집어넣음으로써 업다운 펄스를 만들어내고 업다운 펄스를 가지고 컨트롤을 만들어줌으로써 여기 프리필링 수치가 있긴 하지만 IF를 0이 되도록 컨트롤 해줌으로써 에너지 소모를 최소화하는 그런 제어 방법을 또 저희가 제안했고요. 이렇게 해서 제어해주면 여기 이제 이 추가적인 섞은 이 트라이앵글을 집어넣음으로써 업 펄스와 다운 펄스를 만들어서 제어가 가능함을 볼 수가 있었고요. 역시 이것도 전부 이제 L과 C의 다이내믹스 영향을 받지 않은 제어 방법인데 다른 방법들에 비해서 좀 더 좋은 특성을 보일 수 있었다 하는 걸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 실험을 이제 보는 거고요. 네.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조금 다른 개념인데 PLL 베이스 스위머 컨버터라는 개념이에요. 아웃풋이 여러 개 나오는데 이것들의 출력을 가지고 이 제어를 하는데 이건 뱅뱅 컨트롤 제어가 있어요. 뱅뱅 컨트롤은 다이내믹스 스테빌리티 문제가 없거든요. 그냥 전압이 높으면 끄고 낮으면 켜는 것이 뱅뱅이죠. 그래서 굉장히 쉬워요, 컨트롤이. 근데 그 출력 전압을 가지고 뱅뱅 컨트롤 하게 되면 출력의 리플이 상당히 커야 돼요. 아니면 리플이 작으면 이게 큰지 작은지 잘 모르기 때문에 검출을 하려고 하면 리플이 커지게 되면 좋아하지 않죠. 리플이 작아야 되기 때문에 그 리플이 큰 거를 없애려고 하면 여기 들어가는 에너지가 얼마인지를 미리 알 수 있다면 리플을 컨트롤할 수 있어요. 그 에너지를 미리 아는 것은 커런트 정보를 가져오면 알 수 있거든요. 그 전류 정보를 가져와 가지고 여기다가 이 베리블 게인으로 합해줘요. 합해줘서 이 전류 정보를 적당히 조절해주면 내가 이제 미리 이걸 컨트롤할 수 있는데 이 정보의 양에 따라서 동작 주파수가 달라지게 돼요. 바뀌게 되거든요. 아니면 동작 주파수를 일정하게 제어하고 싶으면 여기다 레퍼런스 프리퀀시를 집어넣어서 이 전체를 PLL 루프로 동작시키게 되면 컨스턴트 프리퀀시에서 PLL 루프로 의해서 주파수가 일정하게 정해지고 컨트롤은 뱅뱅 모드로 동작하기 때문에 스테빌리티 문제는 다 사라지게 돼요. 굉장히 심플하게 컨트롤할 수 있게 되고 그렇게 해서 멀티플 압도 제어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저희가 또 제안했습니다. 이렇게 제어함으로써 이제 다른 이 파형을 보여주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이 PLL 로그를 보여주고 있고 이것도 제어가 잘 된다 하는 걸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방법도 저희가 이제 보였고요. 또 하나는 전압이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로 또는 입력 전압보다 훨씬 높거나 마이너스 쪽으로 큰 전압이 얻어질 경우에는 인덕터 하나만 가지고 파워를 제어하게 되면 효율이 떨어지는 문제가 있어요. 왜냐하면 인덕터의 리플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캐패시터를 결합시켜서 제어하게 되면 인덕터의 리플 크기를 작게 줄일 수가 있어요. 그러면 효율을 높이는 데 상당히 도움이 많이 돼요. 유리하죠. 그래서 그런 방법으로 쓰게 되면 P 커런트가 이렇게 크게 제어가 될 것이 낮아지기 때문에 효율이 올라가는데 낮은 효율이 위로 올라가죠. 높은 효율을 얻을 수가 있죠. 제어하게 되면.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제어 롭을 이제 구현하는 방법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또 하나 있는 문제가 이런 것들을 드라이브 할 때 바로 그라운드에서 하이 레벨을 드라이브 하지 않고 중간 레벨을 거쳐서 이렇게 드라이브 하면은 그 스위칭 로스가 절반으로 줄어요. 스위칭 로스. 그래서 스위칭 로스 줄이는 방법으로 가운데 한번 거쳐서 가게 하는 그런 방법을 썼다는 거죠. 여기 보면 여기 이제 이런 것들도 한번 거치고 요것도 한번 거치고 이건 바로 고동하고 이렇게 거치는 회로를 쓰게 되면 효율을 올릴 수 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이쪽 트랜지스터를 거치는 회로를 만들기 위한 회로 구조를 보이고요. 반대로 이제 엠모스의 그 중간에 거친 회로를 구현할 수 있었고요. 이렇게 해서 이제 동작시키니까 동작이 이제 잘 되고 있고 그래서 이제 이거는 효율이 3W인데 2개의 출력을 얻으면서 3W 정도의 파워를 얻는데 87% 정도 600mW에서 얻었지만 이런 정도로 얻으셨으니까 그래도 어느 정도 좋은 효율이 얻어지고 있음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여기 보여드린 것은 지금 그 싱글 인덕터 멀티플 아웃풋 DC 컨버터들이 코스트 이펙티브한 솔루션이고 이런 AMOLED 디스플레이에도 이제 적용할 수가 있고 스테이블하면서 efficiency가 높은 이런 구현이 가능하다. 그래서 이제 새로운 방법들에 대해서 저희가 여러 가지 방법을 연구한 내용들에 대해서 발표를 드렸습니다. 굉장히 빠른 시간 내에 말씀드렸기 때문에 아마 내용을 이해하기는 쉽지 않았을 텐데 대충 어떤 것이 있다는 감만 어차피 뭐 깊이 얘기는 안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 정도 빨리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질문 있으면 하십시오. 네, 말씀 잘